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식물 구제역이라고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안동에 이어 영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 농가에 긴급 예방 약제 공급에 나섰는데요. 우리 지역 과수화상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피해는 지금 그 영주, 부석사 그리고 이제 안동, 임하, 기란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겼는데 일단 뭐 전문가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한 60% 정도 좀 조금은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지금 이제 생긴 이 화상병은 비교적 이 과수 농가도 좀 크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좀 소규모로 좀 작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소규모로 좀 작게 하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겨서 비교적 아직까지는 좀 적다. 근데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이제 방금 우리 저 이원주 진행자께서 그 식물 구제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플러스해서 이 식물 코로나 같아요. 아이고. 이 원인 불명도 원인도 지금 뭐 맞아요.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잠복기가 3년에서 길게는 20년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한 이거 그 뭐라 그러나 뭐 치료 이제 이거 없고 이 원인 불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 같은 게 한번 생겨버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 만약에 어느 농가에서 생겨버리면은 그 과수원 자체를 폐원 그야말로 다 베어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애버렸다고 그 어떻게 없앱니까? 그걸 다 베어내서도 어느 밭이나 어느 곳에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대도 다음에는 뭔가를 심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더구나 제가 왜 식물 코로나라고 하냐면은 A라는 농가에 이런 이 과수 화상병이 생기면 바로 옆에 인근에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도 위험하다. 이 마치 우리 코로나가 밀접 접촉자도 위험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과수 그리고 뭐 식물 코로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농가로서는 뭐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의 경우는 영주의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농가는 반경 한 5km 정도까지 거의 아마 예의주시 예찰이라고 그러죠. 이제 수시로 점검하고 이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물 코로나 너무 적절한 비유인데 참 슬픈 신조어 같네요. 잠복기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에서 20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코로나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잠복 지켜보고 이제 뭐 양성, 음성이 더 지속되는 이제 판단을 하는 20년이라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정말 그거는. 사형 선고와 같겠네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발생하면은 뭐 이게 뭐 물론 제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부분 매몰을 하기도 하지만 모두 이제 배워가지고 땅속에 파묻어야 되니까 일단은 예방이 가장 좋은 어떤 그 방제 효과다, 방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22개 울릉을 빼놓고 22개 시군에 44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과수화상병 확산 이제 방제를 위해 가지고 예방 약제를 일단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이제 경북도에서 한 2,800여 곳쯤 되고 면적으로는 28,000 곳쯤 되고 면적으로는 22,000 헥타르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동에서 이제 11농가에 이제 그 사과나무 전체를 이제 매몰하거나 또 부분 매몰했어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전량 매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배분했고 농진청하고 뭐 각 지역의 이제 지자체들은 이제 예찰 활동 정말 예찰 활동을 뭐 반경 5km, 2km 뭐 하고 있어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는 사실 뭐 이쪽에 보면은 뭐 물론 안동 영주도 주산지지만은 뭐 상주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 사과도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 있게 좀 이렇게 일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청송 같은 경우는 특히 예방 약제, 세리페리라는 예방 약제인데 이걸 이제 읍면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전 사과 재배 농가에 이제 공급을 했고 또 이제 실제로 이 농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생육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화상병 전문 약제를 살펴하고 있고. 농진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상병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일단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파이로시드라는 어떤 약제 소화제인데 이거 네 가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배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전에, 사과 같은 경우는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2차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경에 이제 2, 3차 방제를 해서 이제 추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방제하는 게 가장 좋다.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농진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방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게 답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이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한 예방책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수 화상병의 원인, 감염 경로 이런 건 사실 오리무중이거든요. 원인이 없어요. 그다음에 감염 경로도 뭐 사실 바람을 따라가 타고 간다든지. 코로나보다 무섭네요. 그다음에 뭐 벌이나 나비를 타고 간다든지. 또 이제 농작업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이렇게 농가에서 가위 같은 거 사용하고 이제 또 옆밭에 옆 가수원에가 또 사용하고 하면 전염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염 경로가 감염 경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어떤 감염 경로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방 약제를 통해 가지고 확산 방제를 한다든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주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상이 걸려서 전반적으로 시책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대대적인 예찰 조사도 하고 이제 방지 시스템에 나서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은 징후가 발생하면 무조건 이제 대표 전화를 한다든지 읍면도 복지센터에 신고를 해라. 신고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뭐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잔재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태우거나 묻고 그다음에 농기 같은 경우는 철저한 소독을 해서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야 되고 대대적인 예찰 조사를 그렇습니다.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뭐 어쨌든 과수 화상병이 확인이 되면 농가는 지침에 따라서 많은 과수를 매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경북 농기원이 지침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농가에 과수 화상병이 생기면 그 농가의 과수원 전체 자체를 전부 다 매몰 처분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잔혹하죠,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정말 갖고 왔던 걸 순식간에. 그리고 농가로서는 그야말로 뭐 사망 선고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발병됐던 영주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농업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요소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죠. 너무 가혹하다 이것은. 그래서 좀 부분 매몰. 애란 농가에서 어느 부분, 애는 어떤 농가는 또 엄청나게 크게 또 장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천 구를 다 매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변경해 달라고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과수 화상병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2020년도에 애라는 농가가 소속된 그 지역이 읍면 또는 시구는 소위 말해 발생 지역으로 발생 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엄재진 기자께서 뭐 나주 같은 경우 가지치기나 장가지 같은 것도 뭐 빨리 매몰 처분하고 또 사용했던 농기구 같은 거 소독을 한다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발생 지역으로 묶인 곳은.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오래 생겨버렸다 하면은 그럼 다 이거는 매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기고 나면 발생 지역으로 일종의 특별 관리 지역으로 묶이다 보면 내년에 만약 생기면 5그룹 미만에서 생기면 그것만 처분하는 정도로 관리 대상 지역화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한 번만 생겨도 다 매몰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경북이요. 전국 사과의 몇 % 정도 생산된다고 보세요? 60% 정도. 절반을 넘네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생강도요. 생강은 안동이 전국 60%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북의 특히 사과는 전국 60%가 생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 지역 관리 지역이 아니다고 해서 하나라도 생겨서 다 처분하면 올해 사과 농사 끝납니다. 끝나고
전국에 사과 드시기 어렵습니다. 심각해집니다. 왜냐 이제 8, 9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과 이 철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심각해지죠. 그리고 농가들 어려움은 뭐 고사하고라도 우리 전국적으로도 사과 수급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 대단히 긴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만큼 퍼센티지를 높게 차지한다는 거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피해가 그만큼 더 수밖에, 생기고 네, 곱하기 2배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그와 관련돼서 농가 플러스해서 그걸 또 운송하는 또 그걸 또 판매하는 뭐 판매 도매센터든 협동조합 여러 이 관련된 사람들의 그야말로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참 자식처럼 보살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만큼 비싸진 거죠. 예. 과일값이. 예, 악순환이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수를 매몰하고 나면 피해 지역은 정말 텅 비게 되는데요. 곧 있으면 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기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 과수화성병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전체 매몰 기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로 이제 건의를 해서 뭐 지난 6일날 이제 이철우 지사가 이제 사실 이제 건의를 했죠. 건의를 너무 심하다. 건의를 해서 일부 이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한 가수원에 네. 5그루 이하가 발생하잖아요. 네. 5그루 이하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사과나무의 주변에 잎이 닿인다든지 뭐 주변의 나무만 이렇게 매몰하는 걸로 이제 지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안동에 이제 11농가에 13곳 그다음에 영주에 한 농가 이렇게 전체 장소로 따지면 14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부분 매몰한 거는 한 서너 그 가수원이 부분 매몰했어요. 변경 지침에 가지고 그래서 5그루가 넘어가면은 발생이 5그루가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전체 매몰하는 걸로 됐거든요. 근데 매몰지의 이제 지형이 문제인데 예. 이 가수원이라는 게 사과가 보면은 우리가 고추도 마찬가지지만 사과가 산사과가 좀 유명해요. 이 산비탈에 있어서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당도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지보다도 산비탈이 많이 가수원을 많이 조성해요. 사실 우리 이제 과수화성병이 발생했던 안동시 기란 쪽이라든지 영주의 부속 쪽으로는 산비탈 과수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탈된 과수원은 아까 이제 그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뿌리째 뽑는단 말입니다. 배원양이 뿌리째 뽑아가지고 매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산사태라는 것은 산에서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은 그 땅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그런 뿌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흙이 이제 이제 뭐 홍수라든지 이때 이제 쓸려 내려간단 말입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산에 이제 산을 지탱하고 일부 비탈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들을 수천 그루의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매몰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맨 땅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땅 속에 어떤 뿌리라든지 뭐 지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평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어떤 매몰 비로 해가 그냥 무작정 매몰해서는 홍수기에는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이게 이제 산비탈지에 있는 과수원은 매몰하더라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도 같이 병행해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때문에 2차 피해 사실 그 과수원 인근에도 뭐 마을이라든지 농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비탈지에 있는 그런 뭐 보면 최근에 5월달, 6월달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일부는 이제 흙이 쏟아지는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토목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산비탈지에 있는 과수원들의 매몰 지역은 그 산사태 방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뭐. 아이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피해 농가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정부가 100% 부담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부담을 하도록 협의 중입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보상을 누가 할 것인가 주체. 이제 먼저 앞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 올해 일단은
이 손실보상금 규모는 369억 한 370억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부에서 국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중앙 정부가 369억 만약에 추정한 대로의 369억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100% 손실 보상을 합니다. 예. 그 실제로 최근까지 이 발생한 농가가 21개 농가가 이제 생겨서 실제로 손실 보상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화상병이 생기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실제로 이런 그 나름대로 또 양칙과 규정이 있죠. 예.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신청 접수가 된 농가가 21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일단은 어쨌든 한 1억 정도는 일단은 뭐 다 또 조사를 하죠. 예. 현장 조사를 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급액은 보통 보면 뭐 평으로만 한 300평 규모의 한 125주 한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루를 심는 이 과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수 화상병이 생겨서 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다 매몰 처분해야 되잖아요. 예. 그 경우는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 이제 보상을 받는 정도의 이제 액수입니다. 예.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고생했던 그러니까요. 사람 보상 안 되죠. 얼마나 보상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원래 이분들은 농가는 이 곱하기 3배, 4배의 수입을 올려야만이 농가가 보존이 되는 거고 생산성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까지는 정부가 100% 식물방역법에서 중앙정부가 100%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서 뭐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지자체는 또 뭐 이것 가지고 또 지자체가 또 예산 만들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재정 자립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동시 의회의 경우는 아예 선제적으로 의원들이 의회 그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못 낸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앙정부가 다 내시오. 예.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는 뭐 안동시 의회가 저는 잘한다고 보는 거고 뭐 다른 시군 의회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따라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니 또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근데 예산 부족한데 또 이런 돈마저도 또 지자체가 일정 부분 뭐 30% 50% 분담시키면은 지자체 부담이 점점 가중되죠. 그렇지 않아도 뭐 사회복지 예산 지금 천정부지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답답해지는데요. 끝으로 해결책 그래도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뭐 원인도 모르고 감염 경로도 모르고 사실 발생하면 농가의 몫이거든요. 사실 그 보상금도 충분하지 않고 매몰도 농가의 책임이고 또 매몰지는 또 3년 동안 과수 재배를 그 뭐 과일나무를 재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농민들에서 3년 이후에 또 사과나무 심은 들 그 수확하기 위해서는 5년 내지 또 3년 이상 또 걸리잖아요. 거의 10년을 패농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대체 작목을 이제 그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당장 대체 작목이라고 해서 내년에 원래 매몰해도 내년에 당장 이게 그 뭐 고추든지 뭐든지 양파든지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매몰 손실 보상금은 한 해 받고는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이제 편농이니까 10년 이상 편농이니까 대체 작목 개발해서 그에 대한 발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체 작목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것이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세계 5위 정도입니다. 공업 분야 6, 7이고요. 예. 이 정도 국가가 이거 과수화상병 이거 경로 아직 규명 못하고 이거 치료제 왜 아직 개발 못했을까요? 우리가 머리 그렇게 둔합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이 참 답답한 물론요. 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겠죠만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오는지. 근데 이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우리 진행자께서 이제 앵커 멘트로 처음에 이제 그 식물 구제역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10년 전에 안동이 이 소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렀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때 뭐 메모를 하고 저는 아직도 뭐 그런 뉴스들이 기억이 생생한데 근데 동물 구제역은 이동 경로가 있고 그걸 차단을 합니다. 맞아요. 예. 뭐 도축장으로 이동하거나 뭐 판매 거래 차단시키고 이 경로를 차단하면 일단은 막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엄재정 기자 얘기하셨잖아요. 경로 바람 따라 가기도 하고 무슨 농기구 이용하는 데 따라 거기에서 뭐 전염되는 것 같기도. 우리 코로나 주사 잘못 넣으면 주사기로 전염되듯이. 근데 이런 부분들 저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빨리 좀 홍보를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인이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부터 예방책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